여러분, 최근 동네 상권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던 그 거리가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전단지. 이건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 괴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장님들의 비명이 이제는 신음조차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빚을 내어 차린 가게가 이제는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100만 개의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경기가 어렵다는 말로 이 상황을 퉁치려 합니다. 하지만 경제사일에는 단언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붕괴, 즉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목 좋은 곳에 가게 차려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공식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유동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지갑은 닫혔고 매출이 올라도 남는 돈은 영원에 수렴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살인적인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임대료는 내려갈 줄 모르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떨어졌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순간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구조, 이것이 오늘날 자영업의 현주소입니다. 재료비 상승은 더 절망적입니다.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팔기 위해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이 1년 새에 30% 이상 뛰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기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자신의 인건비를 갈아 넣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발적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들의 착취 구조입니다. 배달 앱 없이는 장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배달 수수료, 중개 수수료, 광고비까지 떼고 나면 매출의 30%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열심히 요리하고 포장한 사장님보다 앱을 만든 기업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형국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수익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은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수탈로 이어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빚으로 틀어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지원해준 대출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 고문 속에 쌓아둔 대출금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 이것이 뇌관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은행들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고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장님들은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 상가가 비어가면 건물주도 임대료 수익이 끊깁니다. 빚을 내어 건물을 산 건물주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경매로 쏟아져 나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곧 금융권의 부실로 직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자니 건물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 공실로 비워두는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곧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고하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도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쌉니다. 저녁 회식은 사라졌고 2차 문화는 멸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는 현실. 내수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도 치명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을 소비하기보다 온라인 최저가를 검색하고 집 앞으로 배송받는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자영업은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어떨까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같은 미봉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진통제만 계속 놓아주는 꼴입니다. 좀비 기업과 좀비 자영업자만 양산하며 위기의 폭발 시점만 뒤로 미루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 최상위권,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치킨집, 카페로 몰리며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경쟁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폐업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냉혹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가게는 도태되고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기업형 가게들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동네에 정겨운 가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채우는 획일화된 거리.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게를 접으려면 원상복구 비용, 철거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깨집니다. 돈이 없어 장사를 접으려는데 접을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두는 유령 가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탈출구 없는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에는 파산 신청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가장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사회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기를 돕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복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변화를 받아들인 1%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음식 맛으로만 승부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상권을 분석하고 키오스크와 로봇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SNS 마케팅으로 팬덤을 만듭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친절함과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원가 분석, 브랜딩, 그리고 디지털 문법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라떼는을 외치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생존도 없습니다. 지방 소멸과 맞물려 지방 자영업의 붕괴 속도는 수도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가게만 남아있는 기이한 풍경.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도시에서 자영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필수 물품 강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요구, 가맹점주를 파트너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일부, 악덕 본사들의 행태가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창업은 곧 착취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돕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합니까? 희망 없는 버티기는 고문일 뿐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하에 잘 망하는 법, 즉 질서 있는 퇴장 전략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합니다. 구인난입니다. 힘든 식당 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자영업 운영의 난이도를 극도로 높여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는 요원하고 금리 인하가 된다 해도 그 효과가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니라 긴 장마 혹은 빙하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권의 태도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을 넘어 아예 우산을 찢어버리는 격입니다. 자금줄이 막힌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그 끝은 사채 시장이라는 늪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 갈등, 이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 내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기 힘들고 재취업 교육도 부실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조. 이 패자 부활이 불가능한 시스템이 예비 창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도전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찾아올 단 한 명의 손님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들의 땀방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 동네에 불빛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아이템이 아닌 독보적인 콘텐츠를 가진 가게들은 여전히 줄을 섭니다. 국내 시장이 좁다면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온라인 밀키트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제 동네 장사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도약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대기업 플랫폼의 편리함도 좋지만 우리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착한 소비가 결국 내 이웃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줄 내주는 문화가 일회성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지원금이 아닌 생태계를 바꾸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그리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경쟁력 없는 가게들이 정리되고 그 인력이 필요한 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부의 능력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고합니다. 할 거 없으면 장사나 하지라는 생각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나만의 무기 없이는 절대 이 정글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이 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더 단단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IMF도 금융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이번 자영업 위기 또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경제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쓰나미 앞에서 빨리 대피하고 대비하라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당신의 직업, 당신의 가게는 안녕하십니까? 깨어있는 의식만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경제 사이렌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진실을 알리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폭락과 자영업 붕괴의 연결고리, 2차 충격 시나리오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팩트를 무기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사이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